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08차 기술 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요즘에 핫 이슈가 메타버스죠. 근데 이거 발음 잘못 그냥 하면 메타버스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요. 첫 번째 인터넷이 왔었던 우리 데스크탑 인터넷 왔었을 적에 1990년도 15년 늦었어요. 모바일 인터넷 왔었을 적에 제가 한 7년 늦은 것 같아요. 우리 작년부터 이 메타버스가 지금 우리가 대두가 됐는데 이제 마을 버스를 안 놓치려고 제가 한 70권 책을 지금 읽어가지고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메타버스 시대가 넥스트 인터넷 시대예요. 인터넷 시대의 체계적인 부분으로 됐습니다. 오늘 김영인 박사님이 중앙대에서 지금 국방 AI 교육대학 때도 큰 중책을 맡고 계셔서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우리 한번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인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여일입니다. 지금 우리 왜 이런 주제를 108번째 기술독립군 웨비나에 선정을 하셨냐 하는 거는 우리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말씀 속에 넥스트 인터넷이 이 메타버스다. 그다음에 메타버스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 기술독립군들은 뭐를 해야 그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그동안 관심 가지고 민 쪽에 또는 관 쪽에 군 쪽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방안이었는데 그 방안을 여러 군데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대로 구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방향으로 바꿨다가 이왕 또 전문가들이 많이 우리 JS 프록스 권호준 우리 대표님도 저한테 많은 이 메타버스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포함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이 이제 메타버스이면서 누군가는 관에서든 또는 무슨 학계에서 메타버스 혁명이다, 메타버스 시대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 기술 독립의 어떤 생태계를 지금부터 108번의 웨비나 그 전에 웨비나에서 제가 일부 정보와 그 혁명에 대해서는 조금 발표도 하고 했는데 웨비나 말고 그 전에 이제 저희끼리 모였을 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많은 내용들이 저희 이제 국방 AI 교육 대학에서 인재 양성을 하는데 필요한 그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이 조금 어렵고 또 많은 부분이 공학적인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또 회장님께서 이런 웨비나를 많이 해보시고 지침 주신 대로 그러니까 40분 내에 빠르게 우리가 좀 서로 공감하면서 궁극은 메타버스 산업혁명 시대에 민관군이 어떻게 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기술 독립을 위한 이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서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융합기술의 개념, 그 다음에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먼저 좀 알아보고요. 메타버스의 개념 속에서 이 문제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이제 관에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슈를 가지고 전망하는 부분과 그럼 그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 군은 최초의 발전시킨 이 MNS 기술을 가지고 메타버스로 어느 분야의 핵심적인 서비스를 만들 것이냐 이거를 알아보고요. 다행히 이제 저희 밀리테크 4.0 저희 나름대로 그 협회가 있는데 우리 또 최고의 전문가가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 회장님이 해서 저희 커뮤니티에 좀 뿌려봤어요. 근데 2-3분이 지금 들어오시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한 분만 보이시는데 아마 한두 분이 더 들어오셔서 나중에 질의토이든 제가 답변 못하는 거를 또 답변을 드리실 수도 있을 걸로 판단했고요. 그러면서 메타버스 산업혁명의 기술이 어떤 거고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놈을
궁극은 저희가 이제 국방 AI 쪽에서 군사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걸로 하면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화두는 이게 벌써 이제 플랫폼, IoT, 뭐 초연결 처진 이게 좀 식상해 가는데 누군가가 작년부터 메타버스 혁명이다, 기술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기술 독립군으로서 어떻게 그 생태계를 만들어 볼 것이냐라는 거고요. 이 하기불망 즉 그러니까 아니, 하기불사 즉 망.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저기 한자어인데 저희는 이거를 우리 회장님이 지속해서 또 중간중간 말씀하시면서 이 생각의 힘을 키우면서 우리 기술 독립군은 글로벌 솔루션으로서의 프로바이더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가상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AR, VR, MR 이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상 환경이라는 건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100% 가상 세계거든요. 거기에 이제 증강 현실 하면서 현실 세계의 가상 정보가 이렇게 겹쳐가는 모습이고 여기서 이 상호작용 이게 이제 포켓몬을 가지고 한때 유행했던 거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현실의 인간이 버추얼의 오브젝트하고 어떻게 보면 교감할 수 있는 상호하는 거를 우리가 믹스드 아이 그 리얼리티라 그러고요. 이제 이게 뭔가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영역이 늘어나면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가 이제 됩니다. 이제 가상 환경은 이 막힌 공간이면서 일부 몰입형 영상 기술이 들어가고 스토리텔링 개념이고요. 이렇게 이제 안경으로 케이브형으로 막고 이제 증강 현실은 이게 막는 거에 그 새로운 정보, 새로운 언어를 집어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열어서 부가 기능을 제공하면서 주로 이제 스마트폰과 고글형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래, 메타버스는 핵심이 이제 인터페이스 기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기들로 봐서 다시 XR과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를 이게 표현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 환경에 들어가면서 지금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햅틱, 약간의 이 감각 기술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손에다 넣고 필요한 이제 그 행동과 이 제스처 필요한 것들을 이 가상 환경에 전달하는 개념이고요. 그거를 이제 XR이 되면서 이제 이런 매직 리프라는 기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홀로렌즈라는 이런 기기를 만들어서 가상 환경하고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는 개념 속에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XR 속에서 서비스를 향상하면서 확장된 그 어떤 현실이 이루어지는 이런 거고요. 디지털 트윈은 아시는 대로 똑같은 쌍둥이를 만들어 내는데 이거를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낸다라고만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메타버스 인터랙션 이제 사례도 본 이제 최신 기기를 이제 4가지를 해봤는데요. 이건 앞서 설명드린 거에 조금 그 발전된 홀로렌즈 2의 이 증강 현실을 이제 헤드셋으로 하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저기 원격으로 이 AR을 붙이는 개념이고요. 요거는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앞서 말씀드린 기기를 갖고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5G 스마트폰에 이제 카카오 내비에서 AR을 이렇게 붙인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XR을 그러니까 MR을 넘어서 이제 XR이 되는 이 모양새를 설명을 한 거고요. 이 XR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제 이 현실에서 감각을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시공간을 넘어서 확장 증폭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제 초실감. 이거를 이제 누구는 이머시브라는 거를 몰입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이제 정의를 이제 제가 이제 XR의 정의를 제 나름대로 이게 찾아본 겁니다. 근데 이제 XR이 되려면, 그러니까 M 믹스트 리얼리티 MR에서 XR이 되려면 이게 뭐 3D로 그 영상이 표시되고 3D 영상은 연출하는 그 엔진과 기타 모듈들이 이 고성능 컴퓨터의 파워가 없으면 이게 제대로 연출되거나 그게 그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하는 그 기술하고 5G라는 5세대 통신 기술이 돼서 많은 데이터들이 대용량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지연 없이 초저지연 개념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5G가 오면서 거기에 이제 액세서리들의 문제, 뭐 중계기의 문제, 그 백본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효과 높게 이제 전송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우리 그 저기 정부철 회장님 잘 가르쳐 한 장의 그림으로 나타내봐라라는 게 이제 이 모습입니다. AR, VR, 디지털 트윈 여기에 이제 위에 제목의 모습은 이제 CPS. 우리는 한동안 CPS라는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사이버 물리 시스템. 근데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메타버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최근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 여기 이제 초연결에 이제 이거는 뭐 영어로 이제 하이퍼 커넥티비티 뭐 초감각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먼저 항상 쓰죠. 이머시브라는 거. 초감각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몰입 뭐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융합기술과 개념 우리 정의를 알아봤고요. 이제 그 이슈가 뭐고 관은 어떻게 전망하고 국방의 M&S 기술은 뭔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개념 융합기술 지금까지의 그 개념과 융합에서 저희는 이제 가상초월의 메타,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스의 개념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나왔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짧게 설명을 하면 3차원 가상세계,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서비스가 전반적인 측면에서 늘어나면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한다. 근데 이 용어가 1922년도에 소설 속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수준은 아바타로 소통할 수 있는 3차원 디지털 세계의 개념이고요. 일상생활을 가상세계에 구현할 수 있고 실시간 현실과 소통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 경제활동도 돼 가고 있다라는 개념이고 여기에는 융합기술이면서 VR, AR, MR, XR, 3D 이게 그 인터넷의 다음 세대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비하인드 인터넷. 여기에 IoT 다음에 이제 IPOT라는 거는 화두에서 얘기하는 여기 플랫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플랫폼, 그러니까 인터넷 플랫폼 오브 띵스입니다. 플랫폼 속에서의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모습이고요. 초연결 5G면서 이제 뭐 저희가 몇 웨비나에서도 다루었던 이제 NFT 대체불가 이제 암호화폐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이제 융합되는 모습이 전반적인 메타버스의 개념이면서 융합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메타버스의 기술은 초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연동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연동이 이루어지는 모습에 이제 증강되는 쪽에 이제 증강현실 쪽,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는 증강현실이 가상세계에 그 어떻게 보면 연동이 되면서 이제 그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이제 어떤 모델 앤 시뮬레이션의 개념 속에서 지금 여기에 표시된 세컨 라이프든지 뭐 이 미러 월드 그다음에 구글 얼스 VR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구글 얼스의 그
AR이 붙은 거. 이거는 일부 이제 앱의 개념을 보시는 거 되고요. 버추얼 컨퍼런스 이제를 위해서 우리도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데 그 이제 줌이라는 이제 그 앱을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상 회의 체계에 그 앱을 우리가 저기 같이 연동해서 쓰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증강현실을 가지고 이제 고스페이서라는데 이것도 이제 사용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 앱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그 연결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이제 누군가가 이 앱들과 이 전체적인 메타버스의 시공간적인 거를 이렇게 이제 담아본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발전되고 가상현실에서 제일 많은 그 유저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게임이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로블록스나 이제 포트나이트, 뭐 이게 마인크래프트, 애니얼 크로싱,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앱들이면서 이제 게임 어떤 회사들의 이제 그 브랜드고요. 여기에 이제 티처블, 뭐 온리팬스, 트위치, 뭐 디스카드 이런 게 이제 공연 문화에 된 거고요. 여기에 저도 뭐 그냥 막 강의를 했는데 그 이상을 얼센틱이라는 포스트 얼센틱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를 위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SNS 공간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 이 진품이라는 건 이제 가짜 뉴스, 뭐 가짜를 하는 거 정확하게 뭔가 SNS로 그 소셜 미디어가 되는 이 어떻게 보면 앱을 설명한 개념이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정치 사회적인 어떤 이커머스에 이제 이런 그 앱들이 있고요.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그 줌,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암호화폐가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하고 해가지고 이제 거래가 되는 모습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군을 위해서 그럼 군은 이 메타버스에 어디에 활용하느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훈련 쪽, 그 다음에 이제 군의 일반적인 플랫폼에서 해결이 안 되는 난제 해결 쪽에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활용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해 본 겁니다. 자, 5개의 이슈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전망했는데 이게 작년 초에 비긴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고서를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라는데 쉬프리에서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메타버스의 산업이 또는 기술이 발전하려면 게임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뭔가 경제 활동에 도움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리는 이 그 기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기들을 좀 확대를 해서 뭔가 그 기기를 쓰고 가상현실로 그다음에 그 증강현실을 붙이는데 필요한 기기들이 계속 발전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상당히 그 발전돼 가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휴먼 쪽인데요. 이 디지털 휴먼도 굉장히 성장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가상 환경에서 이 오프라인 또는 뭐 일부 디지털 환경에서의 IP는 굉장히 잘 어떻게 보면 지적 재산권의 행사에 모든 뭐 법령이든지 모든 게 돼 있는데 이게 메타버스 환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가상 환경에서 늘어나는 이 어떻게 보면 복제된 IP 또는 IP를 가지고 뭔가 그 수익이나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창출했을 때의 그 가치가 가치 협력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가치를 거래하는 이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우리가 놀라운 미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이게 전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전반기 상황이고요. 이제 작년 후반기에 이제 요것만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 또 뭔가 이제 총괄해서 남들이 연구한 걸 붙여 이제 이승환이라는 이제 박사가 있는데 그 직책은 책임인데요. 이 슈프리에 이 양반이 이제 쭉 써놓은 내용입니다. 요 지금 비긴스가 왜
비긴스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크게 지금 앞서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거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으려면 넥스트 인터넷처럼, 근데 이 넥스트 인터넷이라는 걸 에픽 게임즈의 게임의 그 메타버스를 먼저 해본 CEO인 팀 스위니가 먼저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 이거를 넥스트 인터넷이 된다고 했냐면 포트나이트에서 이제 3.5억 명이 그 저기 어떻게 보면 유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페토에 2억 명이 있고, 그러면 이게 세계 인구로 따져도 또는 뭐 주로 이제 그 서양의 미국 사람의 인구로 따져도 굉장한 저기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의 그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생활 속에서 몇 시간을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까지도 다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넥스트 인터넷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왜 이게 혁명이 되느냐라는 거에는 이 핵심 기술, 핵심 융합 기술들이 이게 범용 기술이 돼야 된다. 이제 범용 기술에 주로 언어 모델이 많이 그 붙은 28개를 붙은 이제 GPT-3면서 이걸 이제 네이버에서 지금 이제 개발을 해 놔서 그 이제 메타버스 또 디지털 전환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욘드 게임스라는 개념은 이 메타버스가 뭐 건설 엔지니어링 뭐 저희가 생각하는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저기 어떻게 보면 팩토리 뭐 이런데 모든 지금 이제 핫하게 오르는 자율주행차 영역까지 사업이 확장 중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게임 산업을 넘어선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 영역 속에서 메타버스가 혁명처럼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메타버스의 이제 플랫폼을 그 협업 플랫폼을 만드는 이제 이 엔비디아의 이제 어떤 옴니버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뭐 메쉬라는 거, 뭐 이런 거는 다 그 메타버스 환경을 돌릴 수 있는 일종의 그 프로그램이면서 뭐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제일 이제 오큘리스 이 퀘스트 2도 이제 그 배터리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량의 문제, 그 뭐 거기에 이제 약간의 어지럼증 문제 뭐 이런 거를 좀 저기 서비스별로 어떻게 그 기기를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그 자세히 설명을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요 한 장이 요 전체 그 한 250페이지 되는 책자의 그 요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로잉 이제 디지털 휴먼이 많이 빠르게 제약되고 지금 무료로 쓰게 지금 이 도구가 어떻게 보면 공개되어 있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이제 이 지금 그 이승환 책임하고 명지대 또 이제 김정수 교수가 뒷부분을 써놨는데, 김정수 교수의 얘기는 그 이제 이승환 교수는 이제 비긴스를 넘어서 뭔가 이제 뭐 MZ 세대와 소통하는 이제 마케팅이 뭐 믹스가 돼야 된다. 뭐 기술 혁신 투자 이거는 기본이고요. 새로운 또 전략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와 이제 콘텐츠가 같이 이제 이 원 소스 멀티 유서, 그러니까 한 소스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명이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이 새로운 그 어떤 스킬이 컨텐츠면서 이제 스크린에 쓰여야 된다니까 뭐 어떤 영상 뭐 이런 개념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메타버스 정부를 구상해서 공공사회 뭐 혁신 검토가 필요하다. 또 뭐 요 뒷부분은 이제 김정수 교수가 얘기하는데, 여하튼 이 컨텐츠는 혈액과 같은 거지다. 그래 미래 컨텐츠의 5가지 이슈를 가지고 다시 이제 IP 문제 뭐 이제 이 그 제페토 안에 들어간 이제 컨텐츠들의 IT면서 이것을 다시 생성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그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값을 쳐줄 것이냐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소프트 하드웨어의 기술 표준 문제, 뭐 디지털 컨텐츠와 이제 뭐 NFT의 문제 뭐 이런 거를 제기를 했고, 우리는 컨텐츠 자체에 집중해서 그 함정에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컨텐츠를 만들 때 이놈을 어떻게 연결해서 더 많은 사람이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혈액을 많이 만들었으면 뭐합니까? 이 혈액을 받아서 쓰고 많이 흐르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 김정수 교수가 제안 내지는 뭐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산업의 생태계를 위해서 시장을 전망해 보는데요. 21년 이제 7월까지만 해도 이게 그 동아일보에서 전체적인 이제 주가를 투자는 이제 그 메타버스 시장에 주로 투자하겠다는 이제 이게 알파벳 이제 구글이 이걸 저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로 바꾼 이제 페이스북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걸로 고려를 해서 이 2030년까지 1,770조의 달러의 개념이거든요. 굉장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이거 또 강의 준비를 위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10월 26일 날 이게 메타가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투자 인력 확 줄여라. 그만큼 투자와 인력을 줄인다는 개념은 그만큼 산업 생태계의 시장이 축소된다는 개념이고요. 축소되는 이유를 조금 생각하기도 전에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이 메타에 관심을 가지니까 10월 17일 날 매경에 나와 있는 이건 스마트폰으로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가상 환경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기술 발전 없이 필요한 만큼 메타버스를 제작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번만 들어가 봤는데 제작하는 방법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제 이 메타버스 시장에 관심을 갖고 왜 이 지금 주가가 하락되고 여기서 투자해서 만들어내려는 혁신적인 서비스하고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뭔가를 잘 분석해야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MNS는 이제 이게 군사에서 제일 먼저 썼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그 불확실한 전쟁 상황, 또 전투 상황,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부대 운영을 결정해 보려고 지금 한 거고요. 그래서 이 MNS는 국방 MNS는 이제 주로 이제 워게임, 그다음에 이제 그 분석 획득에 왜냐하면 우리는 무기 체계를 획득할 때는 이제 뭔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진 어느 정도 무기 체계를 언제쯤 이제 우리가 그 전력화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구매하겠다 또는 뭐 개발해 쓰겠다라는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전투 부대 실험에서 이제 이 모델인 시뮬레이션이 많이 활용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중에 이제 MNS는 모델링 시뮬레이션 MNS 기반 기술 나오고요. 이러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9개로 나눠서 이제 37개 소분류를 하면서 이제 기능별 필요한 어떤 기술을 이제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시뮬레이션 기술 속에 AR과 이제 3D 시각화 기술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기기 위주의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반 기술과 연결되면서 이제 라이브 버추얼 이제 컨스트럭티브는 이제 구성모이라 그러는데 LVC 가면서 거기에 이제 환경 기술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군이든 민간이든 관이든 디지털 이제 콘텐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제 이머시브가 되면서 이제 가장 빠르게 이제 홀로그램이라는 게 나왔고요. 이 이제 실감형. 그리고 이 실감형이 같이 되고 인터랙션 콘텐츠가 붙으면서 감청 콘텐츠까지 다 붙어서 교육 훈련에 이제 쓰일 수 있는 몰입, 반몰입, 가상 환경에서의 어떤 훈련 성과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5대 이슈가 이제 어떻게 전망이 되고 우리는 뭘 준비돼야 된다. 메타버스 혁명 시대가 된다. 또 혁명이 일어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거기에 이제 지금 혁명의 기술과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되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의 서비스 케이스 스타디인데요. 앞서 저기 설명을 드렸지 이제 메타버스 이제 제페토라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설명이 참 저기 어려운데 그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메타버스 안에서의 제페토라는 브랜드를 가진 그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 블랙핑크라는 그 유명한 우리 이제 가수 그룹이 하고 트와이스와 이치라는 그룹이 이 안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이 명품들을 제작해서 가상화폐로 그러니까 NFT로 이렇게 거래하는 이제 개념인데 거기에 이제 뭐 이 나이키 그다음에 구찌, 루이비통이 이제 그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메타버스가 앞서 산업 영역에서 요거는 지금 제가 그 회사 이름이 지금 요 밑에 있나요? 이 회사가 스마트 시티에 필요한 이제 메타버스 환경을 연결하는 자기들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저한테 보내준 이 저기 자료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봤고요.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유명 유튜버 뭐 이런 분들이 자 메타버스가 어디까지 가 있느냐에 그 저한테 누가 야 메타버스 안에서의 직업이 뭐가 될 거냐는 거를 한번 그 컨설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 한번 준비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제 그 가상 환경을 했더니 주로 스토리텔링인데 이제 그 안에서 리빙이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드라마가 아까 뭐 공연이 드라마가 그다음에 주요 물품이 이제 된다는 거고 요거는 제페터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그 어떻게 보면 모듈 속에서 이 렌지라는 유명인의 이제 아바타의 모습이고요. 거기에 이제 아바타를 드라마 속에서 드라마 PD가 나올 거라는 그거하고 이 아바타에 입히는 옷을 입히는 디자이너도 저기 직업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런 크리에이터라는 그 안에 그 프로그램 속에서 뭔가 이제 의리도 디자인하고 의리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이런 개념이고요. 그러면서 이 이제 2021년 6월에 로블록스 안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개발자. 그러니까 로블록스 안에서는 게임 엔진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로블록스 게임을 하면서 더 좋은 게임을 이 로블록스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여기 요거는 그 약 월 그 1,200만 원씩을 버는 사람들이 지금 1,000명이나 있다. 이렇게 저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주로 저기 게임 안에서 그러니까 포트나이트하고 제페토 로블록스 안에서 해야 되고 로블록스도 게임만 하다가 일부 그 안에서 이제 세미나 거기에 이제 LG CNS가 이제 신입사원들 교육도 해봤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메타버스 말고 메타버시티라는 게 이제 생겼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전문 대학들이 지금 이제 학생 모집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계약 25개가 5천만 원씩을 주어서 뭉쳐서 이게 지금 저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 전문 대학생들의 뭐 신입생 환영회도 하고 또 여기에서 실질적인 이제 전문 교육별 특화된 지금 교육도 시켜보겠다는 이제 이 플랫폼의 그 개념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거에 이제 개발자, 게임 개발자가 800만 명이나 있다. 그리고 거기서 개발된 게임 수가 5,500만 개나 된다라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눈여겨보고 많이 좀 활동돼 있는 게 이제 업무용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뭐 저기 화상회의나 업무 시스템 안에 이제 게더타운이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잘 저기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마인 크래프트 안에 이게 3차원 지구 전체의 표면은 5억 평방킬로미터인데요.
이 마인크래프트 안에 월드는 지구 전체가 36억 평방킬로미터나 지금 어떻게 보면 가상 환경에 건설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5분 우리 남았습니다. 네, 저기 5분 내로 이제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지난번 저희가 한번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 게임 회의 그다음에 교육한 모습의 그 어떤 컨텐츠들의 내용이시고요. 이제 가상 인간 로봇 이게 굉장히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로즈를 아시는 분은 이제 이게 이제 신한금융 투자금융에서 이 홍보 모델로 두 사람 홍보 모델로 해서 값으로 따지면 이게 연봉 한 350억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즈빙이 이제 미켈라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뭐 이 보그라는 잡지에 이제 릴이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임마 이게 이제 가상 인간들,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마리아하고 이게 메타리아, 이게 루시아, 우리 한국 이름을 썼죠. 왜 그다음에 선우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삼성에서 그래도 좀 투자를 해서 이제 스타랩스에서 이제 인공인간,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하고 인조인간하고 조금 다른 게 이제 인공인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NFT는 이것도 여기 강의 서유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NFT를 통해서 이제 거래되는 이제 이 주로 예술품의 내용이고요. 이 4차 산업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이제 경쟁력인데 저희는 이제 가파 그다음에 이제 베트의 대결이다. 근데 메타 산업은 이제 이 메타하고 이 애플하고 그러니까 페이스 요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애플이 제일 앞서 있고요. 이제 메타가 좀 처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그러니까 옛날에 페이스북이 좀 활동할 때의 모습이고 이제 페이스북의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러니까 주크버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도박성으로 엄청 지금 투자를 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조금 지금 투자사가 조금 브레이크를 조금 거는 이런 상황인 걸로 해서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을 위해서 이제 쭉 어떤 일부 산업 관계자들이 어떻게 보면 말로 이건 혁명이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또 혁명을 성공할 수 있다 혁명을 하면 뭐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특히 메타 안에서 플랫폼 안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서비스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거기에 이제 앞서 설명드린 기기의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 제페터 안에서 아까 간단히 설명드린데 이제 필요한 캡처된 내용들을 지금 제가 수록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산 기업이라고는 이제 NC소프트가 지금 그래도 메타버스를 위해서 이제 기기 이렇게 서비스를 만드는 거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거 국방 쪽은 시간 관계상 상당히 설명드리기가 제한되고요. 쭉 장표만 넘기면서 추후에 이제 국방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저하고 이제 필요한 부분을 좀 협업을 해서 많은 부분에 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군에서 이제 요구하는 이게 가상과 이제 모의, 그 다음에 게임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실기동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어디에 필요한 것이냐라는 거를 정리를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군사뿐만 아니라 이제 재난 대응에 이제 무엇이 필요하다. 이 MR 기반의 이제 어떤 종합 대응이면서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쓰이느냐 하는 모습을 좀 그려봤습니다. 미군들은 이거를 이제 합성 훈련 환경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이제 발전시킨 이제 MNS 기술 쪽의 교육 훈련 이제 전투 준비에 필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공통 운영 환경에 만들어 넣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백서로 하면서 이 안에 필요한 기술들을 전 세계적으로 사서 쓰겠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앞서 얘기한 거는 약간의 그 교육 훈련 쪽이고요. 이거 이제 전투 준비 쪽에 이제 그 필요한 거. 앞서 말씀드린 난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지금 이제 드론도 이제 공중 뭐 로봇이면서 저기 이 드론 대응 체계에서 이제 가상 체계에서 뭐를 해야 드론 우리 얘기하면 이제 엔티 드론 개념 또는 드론의 이제 활용 개념이 발전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본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공군 쪽에는 비행 조종사가 착각하기를 이루어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우리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시뮬레이터가 개발돼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설계를 해본 거고요. 그 전체적인 이제 이런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자주 해보면 이제 비행 착각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메타버스 혁명 시대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융합기술과 서비스 활용의 눈을 플랫폼으로 봐야 되고요.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제 리빙형이 되면서 우리는 빠르게 우리도 우리 자체 기술 독립군의 영토가 확장이 돼야 된다는 개념하고요. 누가 할 거냐라는 이 개념 속에서 이게 저희 여기 기술 독립군 포함해서 산학연 군이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미군들은 이제 전투준비 교육훈련만을 가지고는 이 민관 군정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누군가는 이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우리 기술 독립군이 거기에 그 한 역할을 하면서 이 5대 이슈와 전망한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야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마피아와 배트 경쟁 속에서 우리가 기술 독립 군의 그 인재들과 이 콘텐츠가 그 생태계 안에서 제대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술 독립군 현재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제 발표를 듣고 계신데요. 함께 뭉쳐서 뭔가 국가가 또는 뭐 이 전반적으로 민관군이 필요로 하는 메타버스 그 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한 4분 예, 초과했는데. 자,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우선은 카톡방에 저 채팅방을 잠깐 좀 봐주실까요? 윤관도 교수님이 올려주셨는데요. 가상현실을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구현하기 위해서 VR과 AR 기기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탑재가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메타버스가 차세 산업을 각광받으면서 디스플레이 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도 성장될 것으로 봅니다. 동시에 해결돼야 될 기술 과제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민 박사님이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에 지금 그 누군가가 그 어떻게 보면 기술은 다 있는데 해보겠다는 게 이 가상 환경에서의 그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그 노래방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납부하고 그 음량을 붙여서 이 지금의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만 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기술의 그 핵심인 인터랙션 기술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노래방 안에 이제 자기 팔이나 여기에 이제 센서를 붙여서 자기 목소리와 이거를 가상 환경에서 같이 이제 공연하는 거를 이제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융합 기술이면서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 일부 콘텐츠 데이터하면서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다음에 일부 그 자동화 또는 AI 기술하고 융합이 되는 DNAS의 그 융합 기술이 함께 그 디스플레이 되는 기술하고 접목이 돼야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놈이 이제 산업화 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투자를 해주겠다는 사람을 찾는데 그 찾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이게 저 40시간을 해야 될 걸 40분 안에 지금 단축하셨으니까 아주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애플의 팀 쿡도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겠대요. 이 부분이. 자, 또 이제 질문 직접 해주시면 저 발표 자료 좀 나가 주실까요? 우리 김영민 박사님 이제 발표 자료 마감해 주시면 네네. 자, 이제 직접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그 삼리은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질과 근거와 한계, 삼리은을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 메타버스 내에서의 인간의 행복한 생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김영민 박사님 어떻습니까? 아주 잘 정리했어요. 예, 그러셨죠. 제가 결국 정리한 우리 거보다 메타버스 하는 게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거거든요. 풍요와 행복에 대한 얘기고요. 근거는 그 국내외 메타버스 융합 기술이라고 이제 근거를 잡았는데 그것도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지구가 36평방킬로미터나 돼 있고요. 예. 저희도 이제 메타버스의 어떻게 보면 영토, 영역을 이제 조금씩 뭐 네이버 그다음에 뭐 일부 그 강원대 교수가 뭐 또 저기 농장도 만들고 뭐 그 안에 저 집도 짓고 뭐 이러는 그 일종의 그 플랫폼이면서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잘 융합이 돼서 국토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 저 안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메타버스 안에서 그 여행도 하고 가서 그 풍광을 즐기고 또 뭐 필요한 거를 만들어서 팔고 할 수 있는 저기가 된다면 또 그런 기술이 잘 융합돼서 산업화되고 그게 프로그램화 된다면 그 어떤 그런 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리빙하면서 이제 행복을 차지할 수 있는 것까지 예,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108차 웹이나 본근한 3니은을요. 지금 우리 기술독립군 단톡방에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한번 좀 보시면은 오늘 했었던 얘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시면 잠깐 해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좀 잠깐 아까 정리를 했었던 걸 가지고 잠깐 좀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아까 그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지금 또 한번 메타버스를 말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아까 이승환 씨가 그 메타버스 비긴 이 책 그 저도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메타버스가 한 장으로 정리하니까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합 범용 기술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 DNA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고요.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XR, IoT, 블록체인 이 부분이 전부 기술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관련한 부분을 인간, 시간, 공간이 이 부분이 전부 융합된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그 이승환 씨 책에 써놨는데요.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메타 휴먼으로 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갈 수 있고 공간이 여러 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공간의 중첩성 얘기를 이제 제가 좀 하고 있고요. 시간 개념이 현재에서 과거 미래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자옥이 최근에 12년 전에 2012년에 우리 돌아가셨는데 요번에 그 월간 TV조선에 나와가지고 오승근 씨하고 하면서 눈물이 글썽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융합되면서 경험이란 메타버스를 한마디 단어로 얘기하면 경험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적용이라고 봅니다. 어디다 적용할 거야? 어플리케이션이. 그래서 우리들 기술독립군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380개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오늘 밀리터리 부분이 요 중에 한 부분일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어플리케이션. 우리 앱을 여태까지 많이 썼죠? 이 지금 핸드폰에 많이 깔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대에는 뎁을 씁니다. 디센트럴라이즈드 앱 뎁을 쓰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플레이 투 원에 대한 얘기, 라이프 부분과 어떻게 이 부분에다 적용할 건가, 소통을 어떻게 이 부분을 쉽게 서로들 할 건가, 정책에 이 부분을 적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이쪽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한 장만 가지고도 제가 1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분량인데, 요즘에 제가 이제 고향 특례시의 메타버스 시대를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복잡한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키워드로 돈은 피보다 진하다. 우리 소사이어티 앤 이코노믹 비즈니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소사이어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SNS 소통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이코노믹 모델이 여태까지는 물건을 전부 다 사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물건을 파는 것까지 온 시대가 됐고, 기술 준비가 저는 우리 기술 독립군에서 다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레퍼런스를 고양시부터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3단계가 있어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몰라요. 내가 우선은 돈이 죽는 날까지 벌 수 있어? 그럼 뭘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NS, 우리 소사이어티 모델과 이코노믹 사는 모델과 파는 모델까지가 같이 몰아질 수 있는 부분이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차분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간과 기술의 발전사에 대한 부분에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30년 전에 인터넷 데스크탑 시대가 왔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15년이 늦었어요. 제가 지금 2007년도에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왔는데 제가 보니까 7년이 늦었더라고요. 작년에 메타버스 시대가 됐다라고서 우리 과학기술부에서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나온 얘기가 넥스트 인터넷 혹은 밸류 넷 인터넷이라고 제가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돈 버는 시대로 이 부분을 우리들이 어떻게 체계화할 건가를 제가 사실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오늘 만약에 펑크를 냈었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10분 전까지 안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일단은 제가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1시간 내에 일단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얘기가 앞으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돈은 피보다 진하다. 그랬더니 그 카피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빨래 끝! 그러면 끝이잖아요. 세탁기 선전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까? 그래서 돈은 피보다 진하다 그랬더니 이 카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선은 우선 고양시 공무원들부터 제가 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레퍼런스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폴란드에 40조 계약했죠? 바로 지금 2달 만에 첫 인도 분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10년 전에 연평도에서 우리 이북 그 부분을 착살냈잖아요. 그 레퍼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 그렇죠?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선금 2조 받은 거 가지고 이번에 대우조선 인수합니다. 그래서 되는 집은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술 독립군이 이런 식의 부분이 저는 사실은 준비를 거의 해놨습니다. 물론 기기를 개발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스마트 글라스가 나오고 햅틱이 나오고 어지럽지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건 좀 걸려야 되지만 저는 이제 그 팀쿡이 못하는 애플이 못하는 부분의 입장에 있어서 이 부분을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가지고 얘기하면 일단 이해가 안 되고 일단은 어디 한 군데 레퍼런스 연평도처럼 레퍼런스 만드는 거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또 그 사이에 또 얘기가 나왔네요. 기다려집니다. 다음 강의 부분은 또 펑크라면 제가 할 거니까 귀한 강의 감사 유익한 시간에서 유익한 집중할 때 메타버스 구체화로 메타버스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HUD뿐만 아니고
영화 레디 플레이스 상황에 어떤 슈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하드웨어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드웨어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그 부분에 가서 기다릴 수 있는, 담은 작은 거라도 하나 팔 수 있는, 퇴직하고 나서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 시대에 돈 피보다 진하다 그랬더니 전부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앞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여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중요한 강의해 주신, 저도 오늘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김혜민 박사님께 큰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